KBS 한민족 방송.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포를 만나보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우리 음식을 알리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손정수 작가님입니다. 전화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정수입니다. 네, 작가라고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2년 전에 브라질을 소개한 책을 발간했기 때문인데 어떤 책인지 우선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브라질에 35년 살며 보고 들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내놓은 책입니다. 네. 브라질에 20여 년 전부터 블로그에 썼던 이제 글들을 모아서 오시는 분들과 또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책입니다. 책 제목이 떠나기 전 꼭 읽어야 할 브라질 이야기 이렇게 돼 있던데 브라질에서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아, 이것은 이제 브라질 출판사에 출간한 건 아니고 한국에서 출판한 것을 가져다가 브라질 사회에서 한인 사회에서 조그맣게 출판 기념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브라질 동포들을 위해서 브라질 대통령 선거 출마자의 대선 공약 이것도 번역을 해뒀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 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이제 SNS 시대에 맞춰 페이스북으로 옮기며 자연스럽게 브라질 뉴스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신문사와 같이 이제 전문적인 일은 아니라 개인적인 취미로 정치, 경제, 사회 중 관심이 많은 소식을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인 사회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초대드린 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브라질의 우리 음식을 알리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식 소개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이제 제 2011년부터 브라질 사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이제 한식,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이렇게 알리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라도 먼저 우리 것을 바로잡고 또 이곳에서 살고 있는 2세들도 잘 모르는 한식에 대한 문화와 역사 또 요리법을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라질에서 이 한식의 날을 제정하는 데도 앞장섰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 한식의 날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에요. 예, 이 한식의 날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몇 년간 저도 이제 여러 기관과 단체인데 자문을 얻어서 작년 5월에 이 브라질 한인촌에서 처음으로 한식의 날을 제정하여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한식당과 한인촌을 찾도록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알리는 거에 큰 목적을 두어서 첫 단계였고, 또 이것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년에 한 번 행사, 그다음부터 이제 매달 이런 행사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해 활동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브라질에도 한식당이 상당히 많죠? 어떻습니까? 영업은 또 잘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지금 대다수 한인 동포가 사는 상파울루에만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곳은 이제 뭐 식당은 물론 뭐 주점, 커피점, 치킨집 뭐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상파울루뿐만 아닌 전국 지방에 한인 또는 그 후손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한식당하고 당연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현지 한식당에 자문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자문하고 계세요? 아,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한식의 날 제정, 또 한식당 소개, 또 한식 뭐 요리 교실 등을 이렇게 한식을 알리는 운동은 모두 다 제 자비로 운영하며 또 이런 한식당 소개와 뭐 한식의 날 제정은 다 제가 우리 한식당들한테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오래전에 식당을 운영하며 이제 배운 경험, 또 제가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기업 전문 이제 마케팅 이런 것을 기법을 살려서 한식당에 나아갈 수 있는 뭐 방향과 또 문제점, 또 특히 잘 모르는 SNS 활용법 이런 것을 모두 무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우리가 지구촌 시대라고 그러는데 한국에도 브라질 식당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몇 군데 있어서도 가봤는데 브라질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육식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예, 맞습니다. 뭐 고기는 특히 소고기는 거의 주식으로 먹는데
브라질은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게 중남미에서 유일하다시피 쌀을 또 주식으로 먹습니다. 쌀도 그러니까 주식으로? 쌀밥과 쌀밥과 팥죽 또 고기가 주식인데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를 곁들여 먹다 보니 이 모양이 한식에 밥과 또 반찬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 먹는 그런 모습과 비교해서 한식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도 한식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한인 동포 친구를 통해서 이 한식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꼭 다시 찾고 또 여러 행사와 또 요즘에 그 유행하는 한류 붐을 타고 드라마나 뭐 노래를 통해서 접한 이런 한류 팬들이 한식을 찾아 우리 한인촌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한식 중에서도 현지 분들이 뭐 좋아한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불고기, 불갈비 이런 것을 좋아하고요. 네. 삼겹살, 뭐 보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색과 맛이 어우러진 잡채와 김밥을 제일 많이 찾습니다. 네. 잡채 김밥. 그 밥을 위주로 하고 또 녹말 이런 것 때문에 입에 잘 맞는 것 같은데 뭐 한식의 날 제정에도 앞당을 쓰시고 자문도 식당에 해주시고 현지인들한테 우리 한식 홍보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알리고 계세요? 예, 이 현재까지는 한식당이 한인촌에서 한인들을 상대로만 장사를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한식당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하여 브라질 사람들한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이런 홍보 방식을 제가 어떻게 열고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한식이라는 게 재료가 한국 거잖아요. 현지에서 이렇게 재료를 조달해서 한식을 만들면 원래 우리 한식이 갖고 있는 그런 맛이라고 그럴까 느낌 이런 게 잘 안 살 것 같다 이런 또 선입관도 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당연히 뭐 고추장, 된장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을 이용해야 하고요. 또한 오이, 호박 뭐 이런 식재료도 이곳에서 있는 것은 한국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맛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국에 있는 조리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알려주면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직접 요리를 만들어 사진 찍어서 브라질 사람들이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한식 요리책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 식당도 직접 경영해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한식당을 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부모님과 이 한인촌에서 한식당을 운영을 했고요. 네. 또 오래전에도 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식당을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한식 알리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부모님하고 또 이렇게 직접 한식당을 경영해보고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곳에는 원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오래 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의 문화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촌에서 보면은 한국 김치를 갖다 두고 자기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많아서 네. 그거를 좀 바로잡고자 제가 한식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우리 한인 동포도 오랫동안 요리를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 한식을 몰라서 브라질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네. 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열심히 운동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좀 전에 35년의 브라질에서 산 경험을 엮어서 책을 냈다고 했는데 그럼 현지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만 11살 이제 하고 바로 이제 브라질로 이제 이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여 년을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시는지요? 이제 저는 또 저대로 또 많이 노력을 한 게 있지. 먼저 부모님은 이제 우리 집에서는
한국어를 잊지 말고 써야 된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했고요. 네. 또 시대에 맞춰서 이제 말도 또 글도 달라지기에 계속해서 또 지금도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실례합니다만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세요? 원래 요리사는 아니시죠? 네. 정식으로 제가 한국 한식 요리를 배운 기회는 없었고요. 식당을 운영하며 우리 그 당시 요리사 선생님한테 제가 배우기도 하였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또 요리를 또 자격증도 많으시면서 요리를 선생님으로 또 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부모님한테 이제 제가 그 요리법을 배웠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브라질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전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또 브라질 연결한 김에 요즘 그 남미의 코로나19 얘기를 아니할 수 없는데, 저희도 가끔 보도를 봅니다만은 브라질 상황도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곳은 다른 나라와 같이 처음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컸고요. 더군다나 이제 연방 정부와 주정부도 이제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져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더 문제를 확산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좀 다행은 우리 동포들 피해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또 현지인들을 아주 많이 돕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인들은 이제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에 병을 걸렸던 이런 소식은 있는데, 정확한 통계로 몇 명 걸렸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석 달 동안 격리로 이 영업을 이제 상업 행위를 못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또 브라질을 알리는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도 알리지만 브라질을 알리는 동영상도 제작한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이제 글을 이제 오랫동안 쓰면서 블로그나 SNS로 알렸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집에 이제 격리하다 보니 이제는 좀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에 한국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이제 브라질 상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지에서 아주 열심히 한국도 알리고 또 브라질을 알리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지금 좀 1년 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브라질에서 발간할 한식 조리책을 빨리 내놔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출판 기념을 가질 예정이고요. 네. 또 빠른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식 조리법을 브라질 사람에게 알리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네, 예정대로 잘 진행이 돼서 우리 한식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브라질의 한식을 알리는 손정수 작가를 전화로 만나봤습니다.